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아이가 본인이 낳은 아이가 셋이고 입양한 아이가 셋이잖아요. 근데 이제 안정열이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절제 수술을 한 거잖아요. 왜 했냐면은 본인 엄마, 이모, 할머니가 다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본인도 야 나도 유전적으로 받았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이 당시에는 들여서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87%, 87%면요 걸린다고 보시면 50% 넘으면은 시기가 언제이냐의 문제이지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방 절제하고 2년 뒤에 난소 수술도 했죠. 근데 있어야 될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호르몬 주사를 엄청나게 맞고 있어요. 매달 몇 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불화설도 이게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 스티브 잡스도 보셨지만 2010년도에도 한 1억 들여서 했는데 이 당시에는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게 암이 나와도요 방법이 없었어요. 솔루션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 기술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립암연구소에서도 연구하는 게 뭐냐면은 유전자라는 게 DNA잖아요. 근데 DNA가 제가 탈모 DNA를 타고 태어났어요. 근데 탈모가 20세 될 수도 있고 40세 될 수 있고 또 죽을 때까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관리를 잘하면은. 근데 DNA가 RNA로 바뀌고 RNA가 프로테인, 단백질로 바뀌면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나쁜 유전자가 바뀌는 걸 차단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도구가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특수 효소들. 근데 그런 또 효소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아까 보셨듯이 아미코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정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요즘 유전자 가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정보에 대해서 지금 모르면은 세상 돌아가는 건 좀 모르시는 건데 제가 이제 김재호 박사님이랑 유전자 그 최고 권위자인 분이 강의하실 때 그래요. 유전자 가해 모르면은 세상 너무 모르고 사는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요거는 앞으로 이게 일반화 될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사람은 이제 유전자는 염기서열 그냥 바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지 염기가 이렇게 엮여 있는 건데 이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요거를 유전자가 아니라 효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효소를 집어넣어서 목적형으로 해서 걔만 딱 잘라내고 다시 다른 좋은 유전자로 바꿔주는 게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그냥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게 아까 이제 시영철 박사님 얘기해서 혈액에서 암 환자의 혈액에서 채취해서 그 나한테 면역 세포 있잖아요. 그걸 활성화시켜서 제주사 맞는 셀리드라는 회사에 투자했다고 하셨잖아. 그게 요 회사인데 지금까지는 한 2개월 정도 이걸 활성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몇 천만 원 들어야지 할 수 있었는데 아미코젠에서 그거를 셀리드라는 회사에서 하루 만에 활성화시켜서 제주사 맞는데 한 번 추출한 걸로 5번까지 주사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상당히 싸졌겠죠. 그래서 이것도 임상 2상까지 들어와 있는데 곧 상용화가 돼요. 지금 뭐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은 셀리드에 투자한다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아미코젠 주식이 요즘 막 오르잖아요. 그런데 연관성이 있어요. 또 스웨덴에 있는 회사 하나 최대 주주가 됐잖아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아미코젠은 그런 이제 계열사들의 움직임 때문에 아미코젠 주식이 지금 같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이 한 5만 원 정도 하니까 그래도 뭐 대한항공이 3만 원 정도 하니까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 아까 유전자 아까 아이 봤잖아요. 그 영국에서 최초로 유전자 조작된 슈퍼베이비가 탄생을 했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치매, 유방암, 뭐 눈도 좋고 머리도 좋고 탈모도 제거해보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다음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는 아이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법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 또는 뭐 어차피 세상이 지금도 너무 불공평한데 이걸 한 아이랑 안 한 아이랑 출발선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게 격차가 더 심해진다라는 반대도 있지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술이 이제 나오면은 저는 좀 운동 능력 좀 좋아지는 거랑 제가 노래를 못 하거든요. 음악적인 재능은 좀 받고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곧 상용화될 기술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고 비용도 그렇게 비싸질 않아요. 이 기술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기술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작년에 이게 타임즈에 나온 자료이죠. 이제 142살 지금 태어나는 애들 142살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한 150살은 살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를 만나서 제가 그런 확신이라는 걸 가졌어요. 난 정말 150살까지 지금 비슷한 모습으로 아니 더 좋은 모습
또 될 수 있겠다라는 이 회사를 만나면 그런 확신을 가져요. 저도 처음에 그걸 비웃었지만 지금은 제가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미래부에서도 이제 앞으로 10대 신서비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신서비스를 10개를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전자 검사는 법적으로요 개인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유전자 검사를 개인이 한다고 뭐 이게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DTC라 그래서 작년 6월 30일 날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풀어줬어요. 그래서 개인이 직접 다이렉트 투 컨슈머 개인이 직접 본인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이걸 법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 대신에 제한적으로 12개 카테고리에 46개만 현재 볼 수 있게 했는데 내년에 이제 치매라든지 몇 가지 암도 풀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보고 부작용이 없으면 점점 확대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를 다 보는 데까지 풀리면은 뭐 이 회사는 지금 전체 다 보는 것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비전은 어마어마하죠. 전체를 다 보는 데까지 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용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비전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사업을 진행했다. AP는 이제 아미코젠 퍼시픽 유전자 맞춤형 비즈니스를 진행했고요. 지금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뭐 생활 습관 정도에 가지만 앞으로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뭐 이제 웨어러블 이게 차고 내가 내 몸을 케어해주는 맞춤식 그런 케어 쪽도 가고 뭐 하여튼 계열사가 워낙 지금 이 회사 갖고 있는 회사 중에 램마스터라고 그 핀란드에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칩을 사람 몸에 칩을 넣어서 뭐 심장을 좀 이롭게 하는 그런 기술도 갖고 있고 이렇게 칩을 뇌에 넣어서 그 머리를 좋게 하는 그런 기술도 갖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이제 의료법상 아직까지는 국내 법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게 풀리면은 저희가 사업적 도구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고 유전자 시장은 왜 커지냐면요.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지금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게 신발도 아디다스라는 회사에서 버선 신고 지금 한 3분 정도 걸으면요 옆에서 3D 프린터가 15분 만에 신발을 만들어줘요. 나만의 신발. 지금 일본이랑 미국에서는 한국도 곧 들어올 거예요. 300불 정도예요. 근데 이 신발을 왜 신어야 되냐면요 본인 체형에 딱 맞춰지기 때문에 몸이 너무 편한 거야. 왜 맞춤형 신발 우리 비싸게 막 신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 회사가 지금 뜨고 있는 회사인데 미국의 실리콘밸리 뭐 첨단 산업의 성지라고 하죠. 유전자 검사를 딱 사용 걸 해갖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매일 도시락을 배달하는 업체예요. 근데 매일 유전자에 좋은 음식을 이렇게 제안해주는 구글에서 투자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떠요. 그래 저희가 저희 대표이사님과 그런 얘기도 야 이 사업도 되겠다. 우리 나중에 이것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지금도 도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뭐 이런 것도 다 유전자 중요한 건 데이터만 있으면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미코젠이 지금 이 좋은 걸로 그러니까 주주들이 반대하는데도 네트워크를 한 건요. 일단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만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를 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회사가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회사가 그러면 사업자들한테 어떤 그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 회사가 상장이 돼 있고 지금 주식이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아미코젠이 지금 좀 핸디캡이라면요. 이 회사가 매출만 기술은 너무 좋은데 매출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이 회사가 매출이 받쳐주면요. 20만 원, 200만 원도 갈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 아미코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전자 데이터도 모으고 저희를 통해서 퍼시픽을 통해서 매출이 올라가면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근데 굳이 사업자들이 지금 열심히 일해서 만든 재원을 갖고 몇 억을 회사가 갖고 가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은 그거 사업자들한테 다 주고 확산을 많이 시켜서 매출을 올려서 주식이 하루에도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왜 어떤 이렇게 사업 환경을 보면 전체적인 그 어떤 상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러고 있고 이 회사는 아미코젠 퍼시픽에서 수익을 얻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어쩔 수 없는 12개 계열사가 있고 워낙 이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전 세계로 유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걸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재원도 그러니까 50%씩 지금 막 되게 많이 주는 이유가 수당도. 나중에 그 수당 할 때도 제가 그러니까 수당도 뭐 몇 프로 얘기했는데 그거
보상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거 많이 주면 좋은 거예요 보상은. 근데 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돼요. 주고 싶어도 법적인 부분 때문에 못 주는데 그런 법적인 부분을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그 계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다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는 못 받았거든. 캡시여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캡 못 35% 캡시여서 못 못 받아 주는데. 미국에서 현금을 받았어 우리는. 그러니까 넘어가는 미국에서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방법이 네. 있고 계열사들이 많으면 계열사에서 판매 장려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주려고 하면 왜 못 주겠어요? 안 주려고 하니까 35% 자꾸 얘기하는 거지. 네. 실제로 실제로 카얀이라는 회사에서 60% 준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딱 짜맞추면 60% 받을 수 있는데 작년에 43%가 풀렸는데 법인을 하나 설립해 놓고요. 35% 캡시어서 주고 나머지 재원은 법인에서 달러로 싸주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려고 하면 방법은 다 있어요. 근데 작은 회사들은 그거를 풀지를 못하는 거죠. 법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지. 실제로 큰 회사들은 그거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맞춤형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죠. 3개월 전인가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카드사에서 그 세 가지 뭐 목걸이랑 가방이랑 몇 개를 저한테 이걸 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사야 되냐니까 저희 와이프 생일은 어떻게 알고 문자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내가 왜 사야 되냐 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서치를 많이 한 제품이래요. 그게. 갑자기 관심이 확 땡기잖아요. 근데 제가 카드 포인트가 많으니까 포인트가 많아서 현금 뭐 한 10몇만 원이면은 플러스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샀죠.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지금 여기 계시잖아. 본인 핸드폰에 어디 들어가면요. 내가 오늘 어디를 돌아다녔고 한 달 동안 어디를 돌아다녔고 1년 동안 어디를 이렇게 했는지를 다 지금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그걸로 근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저희가 노출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게 안 좋은 거죠 저희한테는. 근데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품이 뭐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고 가격이 싸네 이걸로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시대는 저는 솔직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지만 온다고 보고요. 좀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냥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은 버리셔야 돼. 저희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까지 하는데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뭐 옛날 그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완전히 다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처음에 유통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이 회사가 좋은 제품도 있고 유전자 갖고 사업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통의 판을 한번 뒤집어 보자. 그럼 그 판을 뒤집어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계열사들이 12개가 있었는데 이게 뭐 운이 좋았던 건지 계획을 했던 건지 신용철 박사님 워낙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돈 필요하면요 논문 몇 개 갖고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딱 해가 하면 국가에 딱 올리면 국가에서 이렇게 뭐 연구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몇십억 몇백씩 받아낸대요. 머리가 너무 좋은 분이야. 이걸 계획한 건지 몰라도 그런 그 구조를 딱 맞춰버린 거예요. 12개 계열사를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딱 짜맞춰 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걸 계획한 건지 우연찮게 이렇게 된 건지. 하여튼 이 유통을 판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아미코제는 2000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이제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니까 이름은 라틴어로 이제 아미코는 친구고 제는 유전자. 2000년에 벌써 유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이오 1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분이 아까 보신 시용철 박사님인데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카이스트에서 생물공학, 유전공학을 포닥을 하셨는데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제 경상대 교수를 하셨어요. 근데 아미코제는 설립할 때 왜 설립을 했냐면요. 저희 이제 회사 와서 그걸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2000년도에는 그 자기 그러니까 벤처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차렸는데 경상대학교 제자들이 졸업하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취직시키려고 만들고 또 연구를 하고 싶어서 아미코제는 회사를 경상대에 있는 진주에 만들었어요. 한 3년이 지났는데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회사가 망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다들 나가고 이 회사 망하니까 그만두려고 할 때 그 CX라는 항생제를 천연으로 만드는 효소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구인 서울대 박사님이 논문을 하나 쓴 거예요.
그리고 이 효소는 아미코젠에서 개발한 것임 딱 한 줄 올렸는데 독일에 있는 글로벌 그 제약사인 산도스사에서 그걸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진짜 이거 만들 수 있냐고. 만들 수 있다니까 그 다음날 날라왔대요. 2명이. 그러더니 그 만드는 걸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하고 나니까 깜짝 놀라더니 이거 우리 기술 우리한테 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공동 대표이사인 분이랑 신용철 박사님이랑 밖에 나가서 회의를 했대요. 야 이거 얼마 불러야 되냐고. 이런 걸 해보질 않았으니까. 야 그냥 100억 한번 불러보자. 그렇게 가서 100억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바로 사인을 하더래요. 땅을 치고 후회하셨대. 150억 부를 걸. 근데 150억 불러도 사야 될 판이었어. 왜냐면은 그 기술은 뭐냐면 효소를 천연으로 만드는 건요. 그러니까 효소가 부작용도 많이 생기잖아요. 천연으로 만들면 이제 부작용이 안 생기고 또 이 항생제를 만드는데 폐수나 이런 것들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돼요. 중국은 6개월 동안 그 공장을 문을 닫게 해요. 너무 그 항생제량이 크니까. 근데 아미코젠에서 만들면 폐수가 하나도 안 나와요. 효소 공법을 만들면. 그래서 중국 지금 시장을 80%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항생제 시장을. 아까 그 나왔잖아요. 그 회사가 국영 제약사를 인수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2007년도 정도에 이제 업그레이드된 효소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매출이 큰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연구 개발만 한 회사예요. 지금도 현재 그렇고요. 그래서 국내에 상장될 때도 기술성 A 받아서 했고 뭐 효소 세계 1위고 매경에서 2015년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 기업이다라고 선정이 됐고요. 삼성이 아미코젠 욕심을 많이 냈잖아요. 바이오 쪽으로 지금 삼성이 돌아가고 다 이게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삼성이 아미코젠은 살 수 없어도 10년 뒤에 아미코젠이 삼성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 할 정도로 회사는 국민연금 2대 주주로 들어와 있으니까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탄탄한 회사다. 또 회사 선택할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해요. 이 평생 해야 되는데 중간에 회사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회사 선택할 때 가장 좀 봤던 부분이 정말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아까 이제 여기 유전자 저희가 갖고 있는 전 세계 4개 회사만 딱 갖고 있어요. 미국에 2개, 유럽에 하나, 아시아에서는 아미코젠밖에 없는 유전자 진화시키는 기술,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되는 걸 아까 보셨죠? 시험관 안에서 인위적으로 진화시켜서 유용한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그걸 미생물에 집어넣어서 다시 몸에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뭐 유산균도 그렇고 효소 같은 걸 넣어서 몸을 이제 아까 대사도 좋게 하고 뭐 그런 효소라든지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좋은 물질을 추출해서 그거를 좋은 성분을 더 힘이 세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물질들을 잘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암 식품도 있어요. 그 암에 가장 좋다는 물질을 다 추출해 갖고 만들어놓은 제 가방에 있다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거 한 포가요 그 3,0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암에 좋다는 10가지 미국 암 연구소에서 가장 좋다는 거 10가지를 추출해 갖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그 제품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거 드시게 하셔야 되거든. 근데 그 하나만 갖고 제가 봤을 때는 몇백억을 이 팀 같으면 띄울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런 제품도 있고 여튼 뭐 이런 기술이 있다. 지금까지 했던 일은 제약용 특수효소라든지 효소 기반의 바이오 신소재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소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로 항노화라든지 암에 좋은. 근데 저희가 특허받은 게 100개가 넘는데 치료 물질이 뇌 치료 물질 그다음에 간 치료 물질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당뇨에 대한 치료 물질로 받은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품이 좀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알만한 회사들에 다 공급하다가 이제 직접 유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계열사들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계열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솔루션 갖고 아미코즈 퍼시픽을 통해서 전 세계로 유통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아까 얘기한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인수를 해서 금방 할 줄 알았는데 3년 정도, 30개월 정도 준비해서 올 7월 7일 날 이제 모든 걸 갖춰서 준비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모든 걸 갖췄다고 보기보다는 더 진화한다고 보시면 돼. 제가 이 회사를 그러니까 선택한 이유는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회사라는 게 그 사업자한테 자꾸 강력한 도구를 자꾸 줘야 되잖아요. 지금 허블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단백질로 사업을 하니